그렇죠. 영농상속은 기억하실 거는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상속 문의가 많아지면서 관련된 이제 세금 신고를 우리 박 세무사가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에 농지가 상당히 많다. 그럼요. 우리나라의 산이 몇 프로죠? 70%. 그리고 또 농지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야 농지 볼 일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 좁은 국토에서 차 타고 몇 킬로만 가도 농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가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 땅이기도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빠르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은 이제 자녀들은 도시에 있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럼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상속을 받죠. 관련해서 세금을 이해할 때 어떤 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는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면적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면적을 넘어가면 상속을 받아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인들 중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 명은 작용하고 두 명은 작용하지 못한다. 그럼 작용하는 애한테 이걸 다 주겠다. 그럼 둘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얘기가 약간 오해될 수도 있는데 상속은 예외사항으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져야 되지만 상속은 불가피하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일정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8년 작용을 하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8년 작용이 돼야지 상속인이 받았을 때 1년만 농사 지어도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죠. 물론 한도는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되면 일반 세율보다 중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하던 생업을 때려치고 가서 농사를 짓는 분은 거의 없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있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적당한 시점에 팔자라고 하는데 팔 때 아버님이 상당 기간 즉 8년 이상 작용을 했으면 내가 팔 때도 비과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인 거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아버님이 과거에 짓 내용만으로도 비사업용 토지에선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농사를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은 영농상속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영농상속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영농상속은 기억하실 거는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가업상속이라는 게 또 있긴 한데 영농이 되는 분들 중에 가업상속이 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본인의 업종, 종묘 생산업 이런 쪽이면 가업상속이 되는 거고 이제 크죠, 금액이. 근데 그게 아니면 영농상속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혜택이 큰 만큼 제한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있고요. 상속인은 받는 사람인데 이 받는 사람의 요건이 영농 후계자 또는 2년 이상 영농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돼요. 거주하고 30km 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거주가 조건이고 주는 사람 피상속인이라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이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주해야 되고 이 요건이 모두 맞춰졌을 때 30억을 한도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거고 그리고 혜택을 주면 5년 동안 또 사후 관리합니다. 5년 내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일들이 생기면 뱉어야 됩니다. 일단 이 얘기는 접근 방법이 아까 첫 번째 일반 상속과 다르게 자녀분이 영농에 대한 뜻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력 기간을 채우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영농 상속을 받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질문도 많이 하는데 영농 상속 30억 공제하고 일반 상속에서 공제 받는 건 별도로 적용이 되느냐? 되죠. 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요것도 정리를 해주시죠. 별도로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이런 것들은 다 되고요. 영농상속 공제는 영농하는 거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30억 정도 이내로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현금성 자산이 일괄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속세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된다. 문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자녀가 한 명이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이다, 3명이다. 다 영농상속 공제를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족 간의 문제인데 그렇죠. 영농상속 받으려면 누군가 특정인이 가서 농사를 져야 되고 그럼 농사 짓지 않고 도시에 있는 자녀는 이 30억짜리 농지를
받을 수 없는 나머지 재산이 또 30억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여기는 쉽지 않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자, 이런 과정 결국에는 상속이란 건 언제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때 가서 닥치면 상당히 당황하고 맞습니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갖다 이제 고민해서 네.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업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상속을 좀 준비한다. 그렇죠. 예, 요렇게 좀 개념을 잡았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농업법인의 장점은 첫 번째로 농업을 자녀들이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 형태를 취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법인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든가 이래서 실제 농지를 관리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제 누구는 짓네 누구는 안 짓네 이런 거에 대한 건 당연히 해소가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비농업인이 농업법인에는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퍼센트는 농업인이 갖고 있고 농사지을 자녀 혹은 부모님이 갖고 있고 농사 짓지 않는 비농업인은 나머지 지분을 소유를 해서 이 법인에서 부동산을 이전받는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나중에 상속세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농업법인으로 넘기는 시점에 자산의 가치로 평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린벨트가 막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땅값이 오르겠죠? 해제되는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 이제 점차 가면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상속할 시점에 그 땅 가격은 지금과는 다르죠. 그렇죠. 과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본인이 갖고 계신 땅이 10년 전에 얼마였는지, 지금 얼마였는지. 보통 오시는 분 다 10년 전에 줄걸. 세금 이렇게 바꾸기 전에 줄걸. 뭐 개발되기 전에 줄걸. 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0년 뒤에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때 미래드림에서 유튜브 나올 때 줄걸. 이렇게. 10년 뒤에도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려나? 그거는 모르겠지. 그렇게 후회하실 건데 그 시점을 당길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 주는 가격과 지금 주는 가격은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즉 농업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농지를 보유했지만 결국에는 농사의 뜻이 없다면 나중에 팔 거란 말이죠. 팔아야죠. 그럼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그럼요. 상속인이 개인으로 받을 때보다 농업법인으로 받아서 팔 때 그렇죠.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은 뭐 50%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법인은 19%, 뭐 200억이 넘어가면 다르긴 하지만 19%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일단 틀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눈펜트 땅 있어요? 아니요, 난 없어요. 해제되잖아요. 네. 그 말인 즉슨 보상이나 수용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이나 수용을 당해보면 그냥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근데 법인이면 법인세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뜻이 있어서 네. 이건 대대손손 물려가야지라고 보유한 땅이지만 사실 수도권에 있는 농지는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되거나 보상 계획, 수용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고려한다면 원치 않았지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법인이 하나의 또 절세 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멀리 보면 경자유전의 법칙이 이제 깨질 때도 되지 않았나? 경자유전이라는 건 이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경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제한되잖아요. 뭐가 제한? 왜냐면 농업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분들이 농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농어촌이 활성화가 되느냐? 다 떠났잖아. 돌아오게 하려면 유인이 필요해요. 아니, 인구 소멸 지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 뭐 농업법인 설립을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각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농원이라든지 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농지를 그 이상의 종상향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농업법인이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도 농업법인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그 같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이분이 농사를 안 짓고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그때도 땅을 못 팔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팔아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 일단은 뭐 하다면 여기서 정리하고요. 네. 자, 오늘 농지 상속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네. 저희가 뭐 일반 상속이라든지 영농 상속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골자는 뭐 농업법인이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농지의 자산 가치를 보시고 미리미리 승계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농업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승계도 고려하세요.